자, 이번 시간은 여러분들 교재 144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144페이지 기본서를 먼저 봅니다.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 자료만 갖고 따라가기는 좀 벅차요. 왜냐면 이거는 그냥 완전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줄여가지고 핵심 단어들 위주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러니까 눈에 들어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은 뭘 봐야 된다? 기본서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서 144페이지에 보시면 좀 전에 개발행위 해놓고 먼저 개발행위 할 때는 뭐 바꾼다? 허가받아라.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가 나오겠습니다. 그 중에 원칙적으로 누구한테 허가받을까? 항상 뭘 하자 그러면 주체가 먼저입니다. 누가 하지? 허가받아라. 누구한테 허가받지? 허가권자가 누구지? 관할구의 장들. 자기 관할구에서는 자기 관할구의 장한테 받아라. 특광, 특시, 특도시, 장군수 이렇게 외워야 되고, 두 번째 어떤 것들이 허가 대상이지? 원칙은 거기 쭉 나와 있죠. 그래서 몇 가지? 6가지 개발행위 할 때 건공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 할 때 건공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 할 때는 허가받아라. 그게 허가 대상이죠. 그래서 6가지 쭉 나오면서 세부적인 것 좀 전 시간에 다 살펴봤던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145페이지에 보시면 경면 변경의 통지 사유라는 게 나옵니다. 경면 변경의 통지 사유. 이건 뭘까? 자, 아주 중요한 공법의 기본 원리를 먼저 하나 정리하고 들어갑니다. 아까 우리가 어떤 용도지역을 지정하거나 지정된 용도지역을 다른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 이렇게 돼 있었죠. 그럼 원래는 어떤 구역을 특정 지역, 지구, 구역 다 좋아요. 어떤 구역 등을 지정하거나 이거는 지역이라 하자. 어떤 지역들을 지정하거나 또는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 어떤 지역은 계획을 수립한다. 그럴 때는 지정 절차가 있을 것이고 수립 절차가 있을 것입니다. 그죠? 지정 절차, 수립 절차라고 됐죠. 근데 이 지정된 걸 특정 지역을 지정한 걸 변경하려고 한단다. 계획을 수립한 걸 변경하려고 한단다. 그러면 우리 공법에서는 이런 변경할 때는 어떻게 될까? 똑같습니다. 원래 구역을 지정할 때 허가받고 구역을 지정했다. 변경할 때도 뭐 받는다? 변경 허가 받습니다. 구역을 지정할 때 승인을 받고 지정했다. 그럼 변경할 때도 승인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또 원칙 똑같습니다. 또 어떤 계획을 수립할 때 허가받고 수립했다. 변경할 때도 다시 허가받는 겁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변경은 뭐와 똑같다? 지정하는 거나 수립 절차와 동일하다는 얘기입니다. 지정할 때 이런 절차가 거쳤으면 변경할 때도 똑같은 절차를 거치면 되는 것이고, 계획을 수립할 때 어떤 절차를 거쳤으면 그걸 변경할 때도 수립한 걸 변경할 때도 똑같은 수립 절차, 똑같은 절차를 거치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변경은 원칙은 뭐였다? 절차가 동일하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그 변경 절차는 지정 절차나 수립 절차와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어떤 변경이 있다? 경면 변경이 있습니다. 요거 경면 변경. 즉 변경은 하는데 그렇게 크게 변경하는 게 아니 조금 변경이라 구역을 지정한 걸 10% 범위라든지 이와 같이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금만 변경한다. 또는 계획을 수립했는데 그 변경하는 게 그 계획 중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들. 그런 걸 변경하려고 한단다. 그걸 경면 변경이죠. 이거는 우리 공법에서는 3가지로 갈라집니다. 첫째는 그냥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처음에는 그 지정하거나 수립할 때는 뭐 했었는데 허가받거나 신고하고 했다거나 허가받거나 또는 승인받고 했다면 원래는 변경할 때도 똑같이 허가받을 때는 허가사항이고 승인받은 건 승인받아야 된다. 이게 원칙인데 경면 변경은 허가받거나 승인받는 게 아니고 그냥 할 수 있다. 허가 필요 없다. 승인 필요 없다. 이겁니다. 허가받지 않거나 또는 승인받지 않아도 된다. 그러하지 아니하다. 허가받지 않는다. 승인받지 않는다. 그냥이라 뜻입니다. 근데 두 번째는 경미하니까 허가나 승인 대신에 뭔다? 신고하면 된다. 신고사항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미한 건 허가나 승인받는 게 아니라 신고만으로 할 수 있다. 이런 뜻이죠. 세 번째는 뭐도 있다? 경미한 건 그냥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하면 된다.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하면 된다.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 공법에서는 대부분이 뭐죠? 그냥 아니면 신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경미한 변경은 그냥 허가받거나 승인받지 않고 그냥 해도 좋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경미하니까 신고만 해도 좋다. 이렇게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통지하는 게 딱 한 군데 나옵니다. 통지하는 게 딱 한 군데 있다. 어디에? 바로 국토위계미 융예관한 법률에서 나오는 145페이지에 나오는 2번 경면병의 통지사유라는 게 나오죠. 바로 그겁니다. 바로 뭐죠? 요거 사업기간을 단축한답니다. 개발행위를 하는데 기간이 원래는 1년 걸리고 그랬었어. 근데 그걸 단축한대.
그걸 1년짜리를 10개월로 다 2달을 줄이겠답니다. 사업기간 단축하는 거 또는 부지면적이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만 하는 거. 다음 면적이죠. 부지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한다.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을 종전 원래 그 허가받고 했을 때 허가받은 그 상 있죠? 그걸 5% 범위 내에서 축소만 한다면 이거는 허가받는 것도 아니고 신고하는 것도 아니고 무슨 상이다? 통지상에 속한단다. 허가권자한테 찾아가서 허가권자님 전번에 제가 허가를 받은 상이 이러이러한 상인데 그 사업기간을 단축하려고 합니다.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건 안 돼요. 연장은 무슨 상이야? 변경 중에 연장은 경면 변경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건 허가받아라. 다시 허가상입니다. 그런데 이거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허가받는 게 아니고 허가권자한테 가서 이렇게 단축하려고 합니다. 라고 통지만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신고사항 아니야. 통지만 하면 된다. 이게 중요한 거죠. 또 하나 부지면적이나 건축물의 연면적을 원래 허가받은 면적 중에 5% 범위 내에서만 줄인단다. 5% 범위 내에서만 축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축소가 아니라 확대하면 어떻게 될까? 그건 허가사항입니다. 축소만 통지사항으로 간다는 거. 경면 변경의 통지라는 게 바로 이런 말뜻이라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딱 여기 국도법에서만 통지사항이 한 가지만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그냥 아니면 신고사항으로 가 있다는 거. 이게 경면 변경에 관한 내용이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들 꼭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앞으로 수업식에 나올 거니까 이 정도는 기억해 두시죠. 자, 그래 놓고 여기 허가 불필요 개발 행위라는 게 나있습니다. 그래서 애우는 방법이었죠. 토지 사기단이 면적을 5% 축소하여 판다고 통지했다. 예, 토지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이 토지 면적을 5% 축소해서 원래 팔아야 되는 면적은 얼마라고 해놓고 예를 들면 1000평이라고 해놓고 사실은 그 중에 5%에 되는 그때는 500평을 줄여가지고 실질적으로는 그 1000평이 아니라 그 이제 950평이 되겠죠. 5%니까 950평만 팔면서 1000평이라고 거짓말을 해가지고 파는 거죠. 그래서 면적을 5% 줄여가지고 축소해서 판다고 통지했다. 사기단이 뭐죠?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거. 사기단. 사업기간을 단축하거나 또는 면적을 5% 축소하는 거. 이런 것들은 다시 개발행위 허가받는 게 아니라 통지만 하면 된다. 그래서 사기단,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거,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하는 거. 이 핵심 단어야. 사업기간을 단축한다. 사기단. 5% 범위 내에서 축소한다. 면적을 5% 범위 내에서 축소한다. 그건 면적을 5% 축소한다.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통지만 하면 된단다. 요 상이죠. 자, 그런데 허가 불필요 개발행위라고 됐습니다. 요거는 경면 변경하고 다른 게 뭐죠? 허가 불필요라는 건 원래는 아까 6가지 건공형체 분물이라는 6가지 개발행위일 때는 뭐 받아란다? 원래는 허가받아라 그랬습니다. 근데 그런 개발행위 중에 무슨 개발행위 있다? 경미한 개발행위라는 얘기입니다. 경미한 개발행위니까 그거는 뭐 한다? 허가받을 필요가 없답니다.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원래는 변경이 아니야. 그건 처음부터 원래는 개발행위 하는 건 무슨 상인데? 허가상인데 개발행위 하려면 원래는 허가가 되는데 이 개발행위 중에 무슨 게 있다? 경미한 개발행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러한 경면 개발은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봐도 된다. 그냥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변경이 아니야. 처음부터 경면 개발행위다. 그럼 개발행위 중에서 뭐 있죠? 허가받은 걸, 요 허가받은 걸 변경하는데 무슨 변경이 있다? 이제 올라가는 거야. 경면 변경할 때. 원래는 변경할 때는 원래는 변경도 다시 허가받는 게 원칙이지만 이런 경면 변경은 신고만으로 한다라는 걸 썼고 그건 처음부터 아예 경면 개발행위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실은 나오는 내용이 이게 빠져 있어요. 그럼 밑에부터 재복구, 재난수명응급조치 이것만 나와 있죠. 3가지. 그럼 이건 어디 있다냐? 앞쪽에 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요. 경미한 개발행위라는 개념이 아니고 경면 개발행위 개념이 아니고 여기서 잠깐 제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썼었죠. 그럼 이 말이 이제 뒤로 다 빼놓은 거야. 여기서 쓰지 않고.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은 한마디로 허가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도시군 계획 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었죠? 아까 우리 정리했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 공적 개발행위 몇 가지? 3가지. 뭐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꼭 외워야 돼.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이걸 뭐라 부른다? 도시군 계획 사업이라고 불렀었죠. 그럼 이런 공적 개발행위 3가지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자, 뭐 만드는데 여기다가 도로 만들거나 공원 조성하고 학교 짓는데 이게 다 공적 개발에서 그것도 개발행위잖아.
그죠? 건축물 건축, 공작물 설치 들어가잖아. 신도시 만드는데 당연히 개발행위죠. 재개발, 재건축한데 다 개발행위죠. 근데 그러한 공적인 개발행위는 허가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답니다. 그게 무슨 말일까? 사적인 개발행위만 그 관할 예정한테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공적인 개발행위는 왜 허가받지 않죠? 공적인 개발행위는 법에서 사업시행 절차를 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허가받고 하는 게 아니고 아예 법에서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려면, 즉 도로 만들려면 우리 아까 사업시행 절차 있었잖아.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시행 절차. 도로 만들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가 있다. 여기 도를 내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고시 됐다. 다른 말로 도시군 계획 시설 결정고시. 그로부터 2년 이내에 단계별 집행이 수립된다. 그러면 1단계에 포함되면 사업시행자를 정한다. 사업시행자가 지정되면 사업시행자,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한다. 무슨 계획? 실시계획을 작성해서 인가받고 그걸 인가권자가 고시하면 이제는 토지보상 같은 수용 같은 절차를 거쳐서 보상이 다 끝나고 사업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끝내려면 그다음에 뭐들 한다? 시공, 공사입니다. 다 끝났다? 준공검사 받고 공사하려고 공고하면 공사는 끝났다 그랬습니다. 거기 어디를 봐도 허가받고 하란 말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을 시행하는 건 국토위계획 이후에 관한 법률에서 사업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요거 다음에 요거 하고 요거 다음에 이렇게 하고 이 다음에 이렇게 하라고 법에서 그 사업시행 절차를 쫙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는 거지 따로 허가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다. 그게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은 허가받지 않습니다. 그럼 도시개발 사업이랑 정비사업도 어떻게 될까? 마찬가지입니다. 각각 도시개발법하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서 사업시행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그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되지 따로 허가받고 하는 사업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개발행위는 공적 개발행위는 따로 허가받지 않고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만 사업을 시행한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정답입니다. 첫 문제 여러 번 났던 질문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그걸 먼저 정리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여기다 쓰는 겁니다.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 도시개발 사업, 정비사업 세 가지를 묶어서 무슨 사업을 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 이거는 허가 대상이 아니고 이런 공적 개발행위 하는 거 지금 뭐 만들고 있어? 도로공사하고 있죠? 지금 도로 만들고 있는 거잖아. 그럼 도로공사는 이런 것들은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인데 이런 것들은 허가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런데 도시군 계획 사업 이렇게 안 나고 도시개발 사업 이렇게 시험 문제 냈었어요. 그럼 도시개발 사업도 뭐에 속한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들어가니까 도시군 계획 사업에 따른 개발행위는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할 때는 이 세 가지 사업이 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 라고 정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 놓고 경미한 이제 개발행위들 예를 들면 재해복구나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처치는 허가받지 않는답니다. 그럼 재해복구 재난수습이 뭐죠? 자, 여기 보시니까 지금 이게 하천이거든요. 하천이 뭐였을까 이거? 여름에 홍수나서 범람해가지고 하천이 다 쓸려버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응급처치하고 지금 여기 불도저가 와가지고 다시 돌들 다 싸가지고 지금 하천 정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급하잖아요. 이것도 허가받아야 됩니까? 아니 지금 급해 죽겠는데 언제 허가받습니까? 이런 건 따로 허가받지 않고 그거는 조치 끝내놓고 1월 내 뭐만 하면 된다?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급한 대로 먼저 조치부터 해놓고 신고만 하래. 예를 들면 강변 옆에 내가 주택이 있었어요. 근데 강 옆에 주택이 있었는데 웬걸? 강물이 범람하면서 우리 주택이 다 홍수가 나서 쓸려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집이 둥둥 떠내려가지고 저 밑 내려가다 다리에 걸려가지고 저 밑에 있는 다리에 걸려가지고 거기 있습니다. 그냥 둬야 됩니까? 그래도 석가래라도 건져와야 됩니까? 가가지고 석가래라도 건져다가 임시조치를 해야 될 거냐? 그게 재해복구나 재난수습 위한 응급조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석가래 소나기를 들고 비는 후적후적 내리는데 들고 올라옵니다. 다시 내 집터 쪽으로 걸어갑니다. 가는데 누가 앞에서 서 있습니다. 누군가 봤더니 예, 우리 군수나 이렇게서 나와 계시답니다. 그래서 군수가 뭐라 합니까? 예, 이렇게 이재를 당해가지고 내가 이재민이 된 거잖아. 이재민이니까 이재 당해가지고 이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참 마음이 아프시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생수하고 라면 한 박스하고 이렇게 갖고 왔으니까 이거라도 급한 대로 드십시오. 왜? 내년도에 지방선거 있으니까 또 출마하려고 고지하면서 와서 주고 갑니다. 그래 놓고는 저도 그래도 고맙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하고 받았어. 그래서 조금 가는데 다시 뒤에서 부릅니다. 가만있어 봐요. 가만있어 봐요. 지금 하고 계신 게 뭐죠? 라고 묻습니다. 뭐죠? 예, 집이 떠내려가가지고 내가 건져다가 다시 여기다 얼기설기해서 다시 지려고 하잖아요. 이게 뭐죠? 재해 등으로 멸실하고 다시 종전과 같은 것에서 다시 짓는 게 뭐죠? 재축. 재축은 뭐에 속한다? 건축. 우리 건축법상 건축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재축. 바로 홍수가 나서 떠내려간 집을 다시 고치는 거, 다시 짓는 거. 이건 재축이거든요. 그거 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야, 건축법상 건축행위 하려면 이 법에서 뭐가 들었어? 좀 전에 개발행위 허가받아라. 여기 있잖아. 건축법상의 건축행위는 건축물의 건축이니까 이건 허가받아라 그랬잖아. 그랬더니 군수 새끼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한테 허가해 준 적이 없는데, 재축하는 거에 허가해 준 적이 없는데, 그 짓을 하면서 뭐라고 되냐? 야, 허가 바꿔야 될 걸 허가 안 바꿔 했으니까, 이거 건축법상의 건축행위, 재축행위. 허가 받을 걸 허가 받지 않고 했으니까 너는 3년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그런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내가 들고 오고 있던 석가래로다 뭐한다? 그 군수 새끼 그냥 패대버릴 겁니다. 그 다음에 군수는 살아있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습니다. 예, 그 지랄하면 이재민들이 있는데 와가지고 야, 허가받아야 될 걸 왜 그냥 하고 있냐? 안 받았으니까 너는 3년의 징역 또는 3천 벌금이다. 들고 오던 석가래로다 그냥 그 군수 나라를 패대에 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때는 허가받을까 안 받을까? 받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재해복구나 재난수변 응급조치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그거는 일결내 신고만 하래. 그럴 때는 이제 군수가 뭐라고 얘기해? 예, 이거 가지고 가셔서요. 빨리빨리 저기 따스하게 드시고 이 조치 다 끝내면 다시 이거 응급조치 다 끝내놓으면 1개월 내내 와서 신고만 하시면 됩니다. 신고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지 그 군수가 살아서 돌아가지. 말도 안 되는 그래서 허가 안 받았으니까 너는 뭐 처벌한다 이랬다가는 마저 뒤진다 이런 소리입니다. 맞죠? 자, 두 번째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 자, 우리 비닐하우스 설치하는 건 농사 질 때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그죠? 요새 비닐하우스 농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겨울철에도 농사 짓는 게 있으니까 비닐하우스 많이 합니다. 근데 이건 농사 질 때마다 그 바쁜 시기에 농번기에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마다 허가받으란다? 그 군청 갔다 오려면 반나절 걸려버립니다. 그 얼마나 귀중한 시간에 새벽 5시부터 나와서 일해도 현찮은데 언제 군청에 가서 그거 허가받고 랍니까? 그때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같은 설치하는 건 경미한 거니까 이런 행위는 허가받지 않아도 된다. 그냥 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비닐하우스가 특별한 비닐하우스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바로 육상어류양시장 설치를 위한 비닐하우스. 여기 육상어류양시장이라는 게 뭐죠? 육상어류양시장. 여러분들 육상에다가 고기를 길르는 걸 만들어요. 얼마 전에 보니까 철갑상어 있죠? 캐비어 이걸 하려고 철갑상어 기르고 있더라고. 어디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거 비닐하우스 설치해 놓고 이 안에다가 이 철갑상어를 기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상어 들고서 막 뛰어다니는 장면도 나오고 하던데 어쨌든 육상에서도 이렇게 고기를 기르는 데가 있습니다. 꼭 바다에서만 기르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도 기른다? 이런 육상어류양시장에서도 그 기르죠. 그러면 이런 거 설치할 때는 뭐 받는다? 허가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규모가 큽니다. 육상어류양시장은 첫째 규모가 크다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여기서 나오는 물들은요. 고기 기른 물을 그냥 바다로다 그냥 강 같은 데로 그냥 흘려버려보면 여기에는 뭐 있죠? 먹이를 줬기 때문에 이 물이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해서 속에 그 먹이들이 다 먹지 않은 것들이 녹아있잖아. 그럼 이게 그냥 강으로 흘러 들어가면 대청 땅 같은 데 여름에 보면 여름에 무슨 현상이 발생하죠? 녹조 현상. 그 녹조가 발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죠? 바로 걸러지지 않은 그 물이 그냥 흘러내려와 가지고 그런데 부영양화를 줘가지고 녹조들이 급격히 번식해버려서 그 물들이 다 죽어가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 그래서 그런 건 무슨 대상이다? 허가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무슨 지역에서만? 녹관, 농지역에서만. 아까는 녹관자였었죠? 이건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제외하고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만 뭐 한답니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는 행위.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란 말이 무슨 말이죠? 바로 이렇게 건축물을 치려고 터 파기 작업이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터를 파기 작업이라는 것 밑에다가 예를 들면 상하수도 같은 거 다 설치해 놓고 그 다음에 위에는 흙이 완전히 조성이 끝났고 이제 여기다 뭐만 하면 돼? 이렇게 건물만 지으면 되는 상태까지 만들어 놓은 거. 이게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뭐 한다? 이런 건축물을 건축하려고 터 파기하려고 땅을 파는 것들 이런 것들은 따로 허가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는다입니다. 조성이 완료돼 가지고 그 위에다 건물 지으려고 땅 파는 건 이건 허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절토 성토는 허가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 번 났었습니다. 절토 성토가 뭐죠? 절토 깎아내는 거, 성토 쌓아올리는 거. 이 말은 이미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라고 해놓고 거기다 흙을 쌓아올리는 것. 이게 조성이 완료된 겁니까? 새로운 행위로 보는 겁니까? 새로운 행위란 얘기입니다. 깎아낸다? 새로운 행위란 얘기입니다. 조성이 완료됐다고 해놓고 흙을 쌓아올린다? 흙을 깎아낸다? 새로운 행위죠. 이거는 다시 뭐 받으라? 허가받아야 되는 대상이다.
절토행위하고 성토행위만 허가 대상입니다. 정지, 포장 이거는 허가받지 않습니다. 절도, 정토하는 행위만 새로운 행위로서 그거는 허가 대상이 한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이것들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죠.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간다. 개발행위 허가받으랬잖아. 그러면 허가받으러 가려면 먼저 뭘 봐야 됩니까? 이게 허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걸 먼저 살펴보고 가야 됩니다. 병신은 뭐부터 한다? 일단은 허가증 들고 가서 허가해 주세요. 부터 합니다. 그랬더니 허가권자 보고서 뭐라죠? 당신은 허가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으니까 불허가 처분이야. 땡 끝입니다. 그걸 병신이라고 합니다. 병신, 빙신이라고 하자. 그 빙신입니다. 그럼 똑똑한 사람은 뭐 하더냐? 일단은 법에서 요구하는 허가 기준이 무엇인지 5가지가 있거든요. 요 허가 기준에 맞는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내가 하고자 하는 이 개발행위가 이 허가 기준에 맞느냐? 이걸 먼저 살펴봅니다. 그리고 허가 기준에 맞으면 그대로 허가 신청하러 가면 되는 것이고 허가 기준에 안 맞으면 뭐 한다? 허가 기준에 맞도록 수정하면 되겠죠. 가급적이면 허가 기준에 맞도록 내가 다시 수정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놓고 그래서 허가 신청 들어간다. 자, 수정을 하려더니 도저히 이 허가 기준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2가지 중에 한 가지입니다. 첫째는 포기합니다. 어차피 허가 신청 해봤자 불허가 처분 떨어질 거 시간 낭비 하지 말자 땡 끝난 겁니다. 포기. 아니면 봉투 하나 들고 찾아갑니다. 무슨 봉투? 노란 봉투 가져가서 허가권자님 제가요 허가 기준에 안 맞는다는 건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허가 안 받으면 저 자살할 수밖에 없거든요. 꼭 해야 되는 건데 사람 하나 살려주는 셈 치시고 이것 좀 허가 좀 내주십시오. 대신 그에 대한 사례는 이렇게 드리겠습니다. 고전했다 또 뇌물죄로다 걸려 들어간다. 어쨌든 그렇더라도 그런 어떻게 좀 한번 마지막 최후 수단을 선택해 보는 것. 꼭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건 불법을 조장하는 거니까 그건 아니고 어쨌든 그런 방법도 있을 수는 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허가 기준에 맞아야지만 허가 처분이니까 먼저 허가 신청 들어가기 전에 허가 기준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똑똑한 사람이 하는 행위고 빙신은 뭐부터 한다? 무조건 허가 기준이 뭔지도 모르고 허가 신청서부터 집어넣는다 이 소리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먼저 허가 절차에 들어가기 전에 허가 기준을 먼저 살펴본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럼 허가 기준은 몇 가지가 있다? 5가지에 적합할 때 허가 기준을 적합한 것이고 그때 허가 대상입니다. 자, 첫 번째는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토지 형질 변경이라는 건 산자락 같은 걸 까먹으라고 했죠? 그때 형질 변경하는데 너무 많이 형질 변경하는 건 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게 원칙입니다. 그럼 원칙은 얼마죠? 원칙은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용도지역별로 우리 21가지 용도지역이 있었죠. 그래서 원칙은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여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라든지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지역들 화살표 지금 4가지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 생산녹지 이런 지역은 원칙적으로 얼마란다?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해 준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무슨 지역?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그래서 농공단지를 관리한다. 우리 농공단지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저 앞에서 한번 나왔었는데 혹시 기억납니까? 농공단지.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에서 산업단지가 지정고시 되면 그 지역은 뭐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하고 본다. 단 농공단지는 제외라고 됐었죠. 그래서 저 시골에 농공단지라고 해가지고 그런 시골에 있는 농산물 같은 걸 다시 그걸 가공하기 위한 그런 농공단지가 조성됩니다. 그런 데서는 도시적으로 보지 않는다. 저 시골이니까. 따라서 이런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을 묶어서 농공단지에서 관리하는 것.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건 그때는 얼마란다?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만입니다. 그때는. 그래서 어디만? 여기 화살표 봐. 이쪽 공업지역인데 원래는 이렇게 순서로 해서 여기 관리지역 나오죠? 그 다음에 여기 농림지역, 그 다음에 공업지역, 관리지역. 농공관리해서 그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것. 이거는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입니다. 왜냐하면 자 먼저 공업지역부터 보죠. 공업지역은 뭐 하는 데죠? 공장 짓는 지역이잖아. 그럼 공장들은 규모가 일반 건축물에 서 월등하게 큽니다. 따라서 땅의 면적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거기는 얼마까지? 3만 제곱미터까지는 형질 변경을 허가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형질 변경 면적이 3만 제곱미터 미만까지니까 29,999까지입니다. 미만이라는 건 그건 해당되지 않는 거야. 그래서 3만 미만까지만 허가해 준다. 29,999 제곱미터까지만 허가 대상이죠. 자, 또 어디는 농림지역과 관리지역은 그래도 토지 여유가 좀 있어요. 도시지역 같은 데는 건물들이 팍팍 들어차니까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농림지역과 관리지역 같은 여유가 있으니까 그런 데서는 얼마까지? 3만 제곱미터까지입니다. 그래서 농공단지를 관리한다. 그래서 농공단지 관리하는 데서는 얼마란다? 그때는 3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합니다. 그래놓고 행위제한이 아주 심한 지역이겠죠. 어디 두 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하고 보전녹지지역. 도시지역 중에 보전녹지지역. 그 다음에 가장 행위제한이 심한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두 군데는 행위제한이 워낙 심한 지역이니까 원칙보다도 반으로 줄인 5,000제곱미터 미만까지만 원칙적으로 허가 대상입니다.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을 하는데 원칙은 용도지역별로 1만 제곱미터 미만까지가 허가 대상이다. 1만 제곱미터 미만입니다. 그런데 뭐하는 지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원칙은 1만이다. 원일만. 0일만이 아니야. 0일만이라 원칙은 1만이더라. 그래서 원칙은 1만 제곱미터인데 농공단지 관리가 3만 하면 그랬죠. 농공단지 관리 그랬으니까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에서는 얼마란다? 3만 제곱미터. 3만 하면 그때는 뭐한다? 자동차 보험료는 5,000원 오른답니다. 자보, 자동차 보험료, 자보.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녹지지역, 자보.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지역. 그때 얼마? 5,000원, 5,000제곱미터 미만이란다. 그건 반으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원칙은 1만, 그 다음에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데는 3만 하면 그때는 3만, 그다음에 자동차 보험료는 5,000원, 그래서 5,000, 자보 5,000. 이거 꼭 외우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잘 납니다. 그래서 이게 원칙적으로 형질 변경 허가될 때 기준 면적이 됩니다. 그러면 자, 이런데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데서 1만이 아니라 3만 제곱미터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좀 전에 말한 공업지역 같은 데서 3만이 아니라 공업지역 같은 데서 막 10만도 되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큰 데는 허가 안 내주냐? 이제 그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그때도 허가는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뭐가 필요하다? 기준면적 이상이라는 뜻이야. 그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서울특별시에서 원래 주거지역은 얼마죠? 1만 제곱미터 미만일 때 허가해 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주거지역에서 3만 제곱미터래, 5만 제곱미터래. 그때는 어떻게 되죠? 1만 이제 이상이 돼버렸잖아. 그때는 기준면적 이상이니까 그때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꼭 그렇게 규모로 하는 걸, 형질 변경하는 걸 허가 내줄 건지 여부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만 된다. 아셨죠? 따라서 거꾸로 얘기하면 기준면적 미만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허가권자 지가 스스로 허가 기준을 만들지만 판단하면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거치지 않고 이 기준면적 미만일 때는 허가권자가 지가 결정합니다. 이런 각각의 1만 이상, 3만 이상, 5천 이상인 기준면적 이상일 때는 그때부터는 허가권자 맘대로 허가 내줄 수는 없고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그렇게 정리하는 게 정확한 얘기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첫 번째가 토지 형질 변경이 일정 기준면적 미만일 때 허가 내준다. 두 번째, 그 개발행위 하고자 하는 그 지역에 도시군 관리계획이나 성장 관리 방안에 어긋나지 아니해야 됩니다. 그 지역에 이미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됐거나 또는 성장 관리 방안에 수립됐는데 그거에 어긋나지 않을 때만 허가 내주라. 두 번째가 조건입니다. 세 번째는 거기서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면 지금 도로공사는 도시군 계획 사업이 시행되면 그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때만 허가 내준답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자, 여기 보니까 지금 뭐 있죠? 요양병원이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 그림으로 그리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가 지금 뭐 있죠? 도로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데 옆에 요양병원을 짓겠답니다. 그럼 이건 무슨 사업이죠? 도로공사. 도로를 공사하는 거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 사업. 정확하게는 그중에 도시군 계획 시설 사업이죠.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이 도로공사 진행되는 도로공사 중이야 지금. 근데 그 옆에 있는 땅 주인이 여기다 뭐 짓겠다고? 요양병원을 짓겠다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이때 요양병원 허가 내줄 것이냐? 서울이라면 서울특별시한테 요양병원 개발행위 허가 신청 들어왔죠? 서울특별시장이 허가 내주라면 도로공사하고 있는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뭐에 대해 지장이 없을 때만 허가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지장이라는 게 무슨 말이죠? 만약에 이 사람들이 요양병원을 치면서 주로 어디 다닌다냐? 1, 2 다닌다고 가정해봐. 그럼 덤프트럭이 이렇게 가로질러 버리면 도로공사 하려고 시멘트 포장 쫙 해놨더니 덤프트럭이 지나가면서 덤프트럭이 그 바퀴 자국이 여기다 진하게 바퀴 자국을 여기다 진하게 이렇게 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도로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엉망이 되잖아. 따라서 이 요양병원을 지으려고 했을 때 도로공사하는데 지장이 없을 때만 요양병원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 거지. 도시군 계획사업 시행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그때는 요양병원은 허가 내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적 개발이 우선입니까? 공적 개발이 우선입니까? 공적 개발이 우선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적 개발에 맞을 때만, 지장이 없을 때만 사적 개발행위는 허가돼야 된다. 이게 도시군 계획 사업 시행에 지장이 없을 때 허가돼야 된다. 이런 뜻이죠. 자, 네 번째는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뭐 해야 됩니까? 경관과 조화를 이룰 때, 주변 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 그때는 허가 내주라는 뜻이고, 또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 적절할 때만, 기반시설 설치하고자 하는 계획이 적절하다. 그러면 허가 내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몇 가지? 5가지. 그래서 머리점만 따서 뭐랬죠? 형도 사주기. 동생만 사주는 게 아니라 형도 사주래요. 뭐 형은 맨날 그냥 찬밥이야. 동생만 좋답니다. 그러면 안 된대. 형도 사주기. 뭐죠? 형질 변경의 형자, 도시군 관리계획의 도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사업의 사자, 그 다음에 사주, 주변 환경이나 경관에 조화를 이룰 것, 그 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적절할 것, 그게 바로 형도 사주기라는 5가지에 다 적합할 때, 그럴 때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그게 허가 기준입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습니다. 벌써 뭐만 났더냐? 다음 중 토지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적합한 걸 모두 고르시오. 그래놓고 5가지 다 써놓고 5가지 다 고른 걸 정답을 하는, 이것도 시험 문제가 2번이나 났었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는 몇 가지겠다? 5가지에 적합할 때만 형도 사주기 5가지에 적합할 때 허가를 준다. 그 중에 특히 토지 형질 변경은 원칙은 1만 미만인데 무슨 지역에서만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지역에서는 3만 제곱미터고, 그때는 3만 원만 안 되고, 그 다음에 행위자리 무지하게 심한 자연환경 번조와 보존업체, 자동차 보험료는 5천 원이 오르는 자보 5천, 이거는 1만이 아니라 5천 미만일 때 허가 내주는 게 원칙이라는 거 아셨죠? 이렇게 기억해 둡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려운 게 있죠. 허가 기준의 용도 지역별 구분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허가를 내주는 이 허가 기준 있잖아요. 이 조건에 다 맞으면, 이 조건을 다 충족했을 때 허가 내주는 건 무슨 지역이 되냐? 그게 시가와 용도 지역입니다. 시가와 용도 지역은 그 용도 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죠. 따라서 시가와 용도 지역은 어디일까? 3군데입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주상공. 우리가 통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하면 바로 뭐 하는 지역이냐? 개발된 지역이라는 뜻 같습니다. 여기 주상공 하면 뭐 하는 지역이다? 개발된 지역을 의미합니다. 그럼 그런 개발된 지역에서는 허가 내줄 때 어떻게 내준다? 이 개발행위 허가 기준 5가지, 이거에 적합하면 그대로 허가 대상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주상공업지역에서는 그대로 적용합니다. 반면에 두 번째, 유부용도 지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유부용도 지역은 어디냐? 3군데를 말합니다. 어디 나와있죠? 바로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입니다. 여기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어디서? 자연녹지지역. 이 3군데 지역은 뭐 하는 지역이다? 유부용도 지역이라는 거 시험 문제 3년 전에 시험 문제 났었습니다. 그래서 유부용도 지역은 어디를 말한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 요 3군데 지역은 유부용도 지역이라고 부르고, 이런 유부용도 지역은 뭐 하는 것이다? 이거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아까 5가지 허가 기준이죠? 이 허가 기준은 뭔데? 더 강화할 수도 있고 또는 완화에 적용하는 지역, 이런 지역을 유부용도 지역이란다. 다시 말하면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에다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그런 개발행위 할 때는요, 이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게 아니고 이걸 더 강화 적용할 수도 있고 반대로 이걸 더 완화 적용할 수도 있는 그런 지역이 어디다? 3군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 지역이고, 이 3군데 그런 구역을 뭐라 부른다? 유부용도 지역이라고 부르자. 그건 유부용도 지역입니다. 반면에 이제 나머지들, 아까 말한 주상공하고 나머지 셋을 뺀 나머지들은 전부 다 뭐라 부른다? 그건 보전용도 지역이라 하자. 그래서 그 맨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보전용도 지역이라고. 여기는 뭐 하는 지역이죠? 도시계획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뭐만 한다? 강화하여만 적용합니다. 따라서 나머지들은 전부 다 보전지역으로서 거기는 이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니까 이걸 강화만 할 수 있지 완화하는 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지역, 시가와 용도 지역. 허가 기준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 있는 지역은 유부용도 지역. 허가 기준을 강화만 적용하는 지역은 보전용도 지역이다. 이렇게 3군데로 나눠진다는 거,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시면, 그래서 이거 외우는 방법은 계획대로 생산을 관리하고 자연녹지 조성은 유보하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계획대로 생산을 관리한다 라고 무슨 지역이죠?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그 다음에 무슨 지역? 이건
이제 생산을 관리한다. 아까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 녹지적 있죠. 자, 그런 적은 뭐니까 유부용도적이고 자연 녹지적, 그런 유부용도적. 그래서 세 군데야. 계획관리, 생산관리. 그래서 계획대로 생산을 관리한다. 계획관리, 생산관리적. 그다음에 자연 녹지적. 이 적은 뭔다? 유부용도적이다. 그래서 세 군데야. 계획관리적, 생산관리적, 자연 녹지적. 세 군데는 뭐 하는 적? 유부용도적이다. 그 세 가지는 꼭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수립된다 그랬죠. 그럼 성장관리방안이라는 게 뭐더냐? 사실은 여기 성장관리방안 적용지역이라고 이 뒷배경에 써있죠. 이게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세종시입니다. 세종시. 세종시 주변에 있는 6개 지역, 그 6개면을 거기를 성장관리방안 적용대상 지역으로 지정해놨습니다. 그래놓고 거기는 그럼 누가 지정할까? 관악의 장들이 정합니다. 그래서 세종시니까 세종특별자치시장이 지정했겠죠. 거기는 왜 지정하죠?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세종시가 만들어지면서 그 주변 지역들 있잖아. 덩달아서 같이 개발합니다. 따라서 그때도 옆에 있는 지역들의 난개발을 방지하려면 거기다 뭘 수립한다?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래놓고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정합니다. 어디 지정하죠? 개발행위 가능성이 높은 유부용도 지역에다 정합니다. 개발행위 가능성이 높은 유부용도 지역. 아까 유부용도 지역이 어디에 쓰죠? 계획관리, 생산관리, 자연녹지지역. 세 군데. 그런 데가 바로 그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유부용도 지역에다 지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 면적의 20%의 범위에서는 꼭 유부용도가 아니라 어디도 포함시킬 수 있다? 보전용도 지역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따라서 성장관리 방안은 원칙적으로 유부용도 지역에다 지정하는데 20% 범위 내에서는 보전용도 지역도 포함시킬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주로 어디가 지정되죠? 첫째, 개발 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진행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바로 세종시를 생각하면 돼. 세종시 그 주변들. 개발 수요가 많아서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거나 예상되는 지역.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들. 또 주변 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들. 이런 데가 성장 관리 방안이 수립되는 지역들이다. 그래서 원칙은 유부용도 지역인데 20% 범위에서는 보전 용도 지역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서 조건부 허가와 이행보증금. 이건 뭐죠? 개발행위 허가를 해주는데 허가 기준에 맞다고 해서 다 허가 내주는 게 아니고 거기다 조건을 붙이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예를 들면 여기. 자, 일로 오십시오. 여기 아까 유형병원을 짓는다고 그랬죠. 그 유형병원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다 맞아. 그렇다고 그냥 허가 내줄까? 아닙니다. 그때 허가 내주면서 뭘 붙인다?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조건부 허가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이때 뭘 조건을 하죠? 기위, 환경초라고 해오십시오. 기위, 환경초라는 5가지를 조건을 해서 허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기가 뭐죠? 기반시설의 설치. 자, 예를 들면 여기다 요양병원만 짓는 게 아니고 요양병원을 짓게 되면 그 어르신들이 뭐 해야 되죠? 그래도 운동 같은 것도 해야 되고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필요하잖아. 여기다 뭘 조성하고 싶습니까? 공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요양병원을 짓겠다는 허가 신청서만 들어가는 게 아니고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여기다 공원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 이게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계획이죠. 이것도 같이 첨부해서 허가 신청서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허가권자가 허가 내줄 때 뭐죠? 너 여기다 공원 만들래? 그러면 요양병원 개발행위 허가 내줄게. 이게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입니다. 너 거기다 공원이라는 기반시설 설치하려느냐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요양병원 허가 내주겠다. 조건부 허가라는 얘기죠. 또 우회방지. 우회방지가 뭐죠? 이런 공사 현장에 가보면요. 위험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 폭발해버리잖아. 그럼 폭발하면서 뭐하죠? 거기서 돌덩이 그냥 날아가가지고 옆에 있는 자동차에 부서지거나 지나가는 사람 면상을 때려가지고 또 즉사하게 만들거나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었죠. 그럼 위해 방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한 계획서도 제출합니다. 환경오염 방지는 뭐죠? 공사 현장에 덤프타 같은 게 들락거리다 보면 그 자동차에서 흙 같은 게 붙어가지고 그 진흙 같은 게 붙어가지고 길거리에다 갖다 탁 나가다 보면 길에 흙먼지가 엄청나게 날려서 옆에 오염을 시킵니다. 그러면 그런 흙먼지를 날리지 않도록 하는 환경오염 방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계획서도 같이 제출하고 그런 조건을 충족할 때 허가해 주겠다.
그럼 거기다 물웅덩이 같은 것도 만들고 자동차가 나가기 전에 그 흙을 다 떨궈내고 나가죠. 그런 조치를 할 것이냐. 그럼 허가해줄게. 이게 환경오염 하는 걸 어떻게 방지할 것인지 그에 대한 조건으로 허가해주는 거죠. 또 경관. 경관은 뭐죠? 공사 현장이 참 지저분해 보여요. 그러니까 이 공사 현장을 지저분한 걸 보이지 않게 가림막 같은 걸 다 쳐놓잖아. 그래서 속에 들여다보면 엄청나게 지저분한데 겉에서는 다 막아가지고 거기다 또 추나 추동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경치 같은 거 쫙 그려놓고 그죠? 아주 멋지게 그림 그려놓으면 깨끗해 보이잖아. 그게 바로 경관에 관한 조치라는 얘기입니다. 뭐 비탈면에 뭐 한다? 조경. 산자락 같은 걸 깎아냈으면 거기 내버려두면 산사태 같은 거 나잖아. 거기다 조경 같은 걸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 할래? 바로 기반시설 설치나 그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할래? 그러면 허가해 줄게. 이걸 무슨 허가를 한다? 조건부 개발행위 허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허가받고자 하는 이 요양병원 짓고자 하는 이 사람은 개발행위 하는 자는 허가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이행한다고 대답합니까? 돈이 없어서 이런 거 못해요라고 할 겁니까? 못해요 그러면 허가권자도 뭐라죠? 컨도 이 새끼야 그럼 나도 허가 안 내줘. 조건부 허가라는 건 조건을 이행할 때 허가 내주는 거니까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대답은 뭐 해야 되죠? 여시같이 해야 됩니다. 뭐라고 해야 되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허가권자님. 당신이 뭐 이런 거 하라고요? 말씀 안 하셔도 제가 다 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허가만 내주십시오. 고지를 해놓고 나서는 허가받고 나서는 뭐 한다? 예, 화장실 가기 전과 화장실 나왔을 때의 마음 상태가 다르죠? 특히 설사 화장실. 가기 전에는 얼마나 급합니까? 이거 뱃속에, 그죠? 그런데 나오고 나서는 까먹어 버립니다. 바로 허가받기 전에는 절실하니까 허가받기 위해서는 조건을 다 이행한다고 대답만 해놓고 나중에는 허가받고 나서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냐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행을 담보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조건을 이행하는 걸 뭔다? 담보하기 위해서 뭘 한단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이행 보증금이라는 걸 요거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행 보증은 뭐죠? 나중에 네가 조건을 이행하지 않냐면 그때 그 조건 이행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그걸 이행보증금에서 찾아가지고 그 돈 갖고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이행보증금 예치가 있더라. 그게 조건부 허가와 이행보증금 예치라 이런 뜻입니다. 그게 바로 개발행위 허가를 하는 경우에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경 등에 관한 조치를 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는데 이때 이 이행담보를 위해서 뭘 예치한다? 이행보증을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여기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공군단체 같은 건 예치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여기 국지공 이렇게 하면 돼. 국지공, 국가, 지방자치, 공공기관 이런 놈들은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왜 그러죠? 끝발 있는 자들은 예치하지 않습니다. 얘들은 떼먹고 도망갈 놈들이 아니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공공기관은 예치하지 않는다. 이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공공기관들은 항상 끝발 있는 자들은 예치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건부 허가와 이행보증금 예치라고 됐죠. 자, 여기 그림상으로 나타냈죠. 첫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라고 됐죠. 바로 여기다 뭐 하는 거?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여기다 공원 만드는 거. 공원 만들면 허가 내줄게. 여기 요양병원 치면서 공원 만들면 허가 내줄게. 그랬었죠. 우회방지시설. 그 산사태 같은 거 나지 않게 막는 거 또는 폭발시키면서 그런 TNT 같은 거 터뜨렸을 때 우회방지시설 해야 되죠. 환기오마지, 흙먼지 날리지 않도록 해야 되죠. 그 다음에 비탈면 경관조성 같은 거 여기 펜스 쳤잖아. 여기 펜스 이렇게 쳐놨잖아. 이거 보이지 않게 이런 펜스 같은 거 치는 거 이게 경관에 관한 조치입니다. 또 비탈면에다 뭐자 저기 산자에다 조경 같은 거 하는 거 이런 기의 환경조 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면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됐죠. 이때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은 무슨 말이죠?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안 돼요 라는 뜻입니다. 안 돼요가 아니고 지금은 안 돼요 라는 말을 조심합니다. 그럼 뭐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서 그때 다시 오십시오. 그때 가서 허가 여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고 나중에 오시라는 얘기입니다. 즉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유보하는 거.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유보하는 걸 뭐란다? 개발행위 허가의 제한이라고 합니다. 매년 시험 문제 꼭 하나는 나는 아주 중요한 파트입니다. 그럼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건 불허가 처분하고 다르다는 걸 조심합니다. 불허가 처분은 뭐죠? 아까 나왔던 허가 규준에 안 맞는 겁니다. 아까 여기 허가 규준에 썼죠? 허가 규준에 안 맞으면 허가 신청 들어온 것에 대해서 뭐라 하죠? 불허가 처분입니다. 당신은 기준에 안 맞으니까 미안하지만
허가내 줄 수가 없어요. 안 돼요. 끝입니다. 그건 불허가 처분이죠. 그럼 개발행 허가 제한은 그게 아니고 허가 규제는 맞을 수 있어. 근데 지금은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를 따지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안 돼요. 그러니까 돌아가시라는 얘기입니다. 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서 다시 오시면 그때 가서 허가인지 불허가인지는 그때 판단하겠대. 지금은 허가 여부를 유보하는 것. 이걸 개발행위 허가에 제한을 한단다. 이렇게 정리하죠. 그럼 누가 제한할까? 그 제한권자 보십시오. 원래는 누가 제한하느냐? 허가권자들입니다. 요거 특광, 특시, 특도 시장군수들이 허가권자잖아. 그럼 서울에서는 누가 허가권자였었죠? 서울특별시장이 허가권자입니다. 그럼 유형병원 짓겠다는 사람이 서울특별시장한테 허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서울특별시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저씨, 지금은요 여기 안 되거든요. 이러이러한 사유 때문에 5가지 사유 있어요. 제한 사유. 이 사유 중에 하나에 해당하기 때문에 지금은 허가 낼 수가 없습니다. 돌아가셨다가 일정 기간 지나면 그때 한번 오십시오. 그때 가서 허가 여부는 그때 결정하겠습니다. 지금은 안 돼요. 바로 허가권자들이 지들이 제한권자다 이겁니다. 근데 이자들만 제한권자일까? 또 있습니다. 국장하고 도지사도 포함된다는 거. 이걸 조심합니다. 자, 그럼 국장은 어떻게 제한하죠? 허가권자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어이 서울특별시장, 니들 지역에서 당분간 이런 사유로 허가 신청이 들어온 게 있을 때는 이런 사유에 해당할 때는 당분간 허가지 주지 마.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고 대빵이니까 지 밑에 있는 관악의 장들,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한테 각각 너희들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라고 국장이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누구도 제한하죠? 도지사도 제한합니다. 도지사는 누구 걸 제한할 수 있어? 시장하고 군수 것만 제한합니다. 경기도 도지사가 수원시장한테, 경기도 도지사가 연천군수한테 야, 니들 시장군수들아 당분간 허가 내주지 마라. 이러이러한 사유에 해당할 때는 허가 내주지 마라 라고 도지사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한권자는 허가권자 6명에다가 국장, 도지사 합쳐서 8명이 제한권자고, 이 제한권자를 법에서는 어떻게 썼더냐?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라고만 써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가 뭔지를 못 알아들어. 바로 원칙적인 허가권자들이 지들이 직접 제한할 수 있고 그 위에는 대빵인 국장과 도지사들이 허가권자들을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한권자는 8명이고 8명을 높은 자부터 쓰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도시군 관리계 입안권자에서도 나왔던 내용이야. 그럼 그때는 최고 대빵 누구죠? 국장. 그 다음에 특광, 특시, 특도, 도지사 이 5명을 합쳐서 시도지사. 나머지 남는 거 시장군수 이 말 있잖아. 그래서 국장, 시도사, 시장군수 이 자들이 제한권자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제한사유. 아무 때나 멋지멋대로 제한합니까? 아침에 마누라하고 실컷 싸고 나와서 열 잔뜩 받았는데 누가 요양병원 찍겠다고 허가신청 들었습니다. 그럼 박원수 시장이 열받아서 있는데 근데 마누라랑 싸웠어 아침에 열받아 있는데 근데 누가 요양병원 짓겠다고 개발행 허가신청 들었습니다. 뭐라죠? 야 이씨 다음에 와 이씨. 지금 열받아 죽겠는데 이씨 무슨 허가신청 들었어. 말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 열받아 있는 거하고 개발행 허가 제한 사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아무 때나 제한하는 게 아니라 몇 가지 해당할 때만 5가지 중에 한 가지에 해당할 때 그때 개발행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뭐죠? 여기 녹지지역하고 계획관리지역입니다. 녹계지역, 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 보시면 십시오. 줄여서 녹계지역 아예 이렇게 해보시죠. 녹지지역이다 또는 계획관리지역 안에 뭐 한답니까?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란다? 바로 이거잖아. 녹지지역이나 계획관리지역에 여기 나무들이 이렇게 우거지게 자라고 있답니다. 또는 조수리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답니다. 여기 철새들이 와가지고 지금 이거 철새들이죠? 새들이 아니고 조수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고 있답니다.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뭘 필요했다? 보전할 필요가 있다라 이 말이죠.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란다, 조수들이 집단적으로 서식한다, 우량농지 등이다. 결국 이런 지역들은 뭘 필요가 있다? 지금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보존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다 개발행위 허가 내주면 이거 싹 까먹여지잖아. 지금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 나무들 조금 더 자라면 베어낼 거야. 그럼 베어나고 내서 그때 허가 내주자. 철새들이 떠나고 나면 그때 가서 허가 내줄게. 그때 가서 보자. 또는 이런 우량농지 같은 거 이것들이 더 이상 농지를 써야 값어치가 없다? 그럼 그때 가서 허가 내줄게. 지금은 안 돼요. 라고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녹계 지역 안에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자라고 있을 때. 자, 두 번째는 환경이 오염되는 지역입니다. 어떤 지역? 개발행위가 이루어지면 개발행위로 주변에 환경이나 경관이나 미관이나 문화재가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답니다. 자, 지금 여기는 문화재를 갖다 예를 들어오는 건데 자, 여기 문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럼 개발행위를 하게 되다 보니까 뭐하죠? 땅을 팠더니 웬걸? 이 땅 속에서 금동불상이 나오지를 않나. 옛날에 있던 거기에 있던 뭐 석가열의 뭐 그런 불상이 나오질 않나. 그래가지고 야 여기는 함부로 까분 게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행위 하는 사람들 중에 제일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한참 개발하고 있는데 땅속에서 뭐가 나오는 거야? 문화재가 발굴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뭐 하는지 아십니까? 밤중에 공사해버립니다. 문화재 다 부셔버립니다. 그냥 뭉겨버립니다. 그럼 몰랐다고 오리발 내밀고 나중에 벌금 내고 말아버립니다. 그냥. 왜? 공사가 중단됨으로써 엄청난 손해가 나거든요. 그럼 공사 중단돼서 문화재 발굴하는데 막 어떤 때는 몇 년씩 걸리거든. 그럼 몇 년 동안 개발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이 개발이 하던 사람 뭐 하는 거죠? 망하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리저리 망할 건데 뭐죠? 그냥 문화재 까뭉개버립니다. 잘못된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문화재를 발굴하면 노다지가 돼야 되는 거죠. 그 애물단지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개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 발굴했더니 너희들이 공사해서 버는 게 100억이면 문화재 발굴했잖아. 그럼 넌 200억 줄게. 그럼 공사하면 100억 벌을 건데 이건 200억 준다면 그거 까뭉개겠습니까? 그냥 보전하겠습니까? 당연히 보전해야 200억 벌지요. 그렇게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는 손해는 100억 났는데 문화재 발굴하는데 주는 건 20억, 30억밖에 안 줘버립니다. 그럼 누가 100억 소리 나면서 20, 30억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냥 까뭉개버리고선 그냥 없애버리는 게 차라리 낫지.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어쨌든 개발행위를 해서 주변의 환경, 경관, 미관, 문화재가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다면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 내주겠다? 지금은 안 돼요? 라고 제안할까? 지금은 개발행위 허가를 제안하겠다?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세 번째.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우리 도시군 기본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있었죠? 그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도시군 기본계획이나 도시군 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그 계획이 결정되면 뭐가 일어난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또는 용도의 변경이 예상되더라. 자, 우리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수립하는 내용이 뭐뭐 있었죠? 용용 개도시수 기도정치 입. 그때 바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이 변경이 예상된다는 얘기다. 자, 예를 들면 여기가 원래는 무슨 지역이었었는데 녹지지역이었다고 가정한 겁니다. 원래는 용도지역상 녹지지역이었었어. 근데 도시군 관리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이걸 뭐로 바꾼대?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변경한대요. 그럼 녹지지역은 원래 보존하는 지역이거든. 근데 거기를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으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발생했죠?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거로 예상한답니다. 그럼 현재는 무슨 지역이야? 녹지지역입니다. 그럼 녹지지역에다 건축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 들어오면 허가 내줄까? 당분간 제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녹지지역 안에다가 건물 짓겠다고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요. 허가권자가 뭐라고 되냐? 아저씨, 지금 거기는요. 도시군 관리계획 지금 결정 중에 있는데 거기가 무슨 지역으로 바뀔까요? 좀 있으면 상업지역으로 바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허가 신청 들어온 거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없어요. 가셨다가요. 나중에 뭐가 결정되면 상업지역이라는 용도적으로 변경되면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녹지지역하고 상업지역은 하늘과 땅이거든요. 허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지잖아. 그래서 당분간 기다렸다가 상업지역이 되면 그때 허가 신청 들어오십시오. 그럼 상업지역에 맞으면 허가 처분할 것이고 안 맞으면 불허가 처분. 그때 가서 하겠으니까 지금은 안 돼요. 개발행위 허가 제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무슨 계획을 수립한다 그랬죠? 지구단위 계획 수립한다고 그랬잖아. 그럼 지구단위 계획 나올 때까지는 개발행위 허가를 뭐 할 수 있다? 안 내줍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인데 허가 신청 들어왔더니 허가권자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아저씨, 거기는 지금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돼 있어가지고 무슨 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 중에 있는데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역 안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어. 오직 무슨 계획대로만 개발 관리하라? 지구단위 계획대로만 개발 관리하라고 그랬잖아. 따라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되면 당분간 지구단위 계획이 나올 때까지는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이 나오면 그 계획에 맞으면 허가 처분, 안 맞으면 불허 처분, 그때 와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구단위 계획구역에서는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지정됐어. 근데 일정 기간이 지나도 지구단위 계획 수립이 안 되고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 안 나와. 그러면 그 토지 소유자는 개발행위도 하지도 못하고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는 소리잖아. 그걸 한없이 3년이고 5년이고 10년이고 20년이고 기다리라는 소리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법에 뭐가 있었죠?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지정고시하는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고시하고 나서 몇 년 이내에? 3년 이내에 뭐가 없다? 지구단위 계획 수립고시 되지 아니하면 지구단위 계획구역 지정해놓고 3년 내
지구 단위 수립 안 되면 어떤 효과? 3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 그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은 효력을 잃는다. 이제는 더 이상 지구 단위 계획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3년이 지나버리면 이게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아셨죠?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을 정해놓고 지구 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걸 너무 늦게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적으로는 3년 내에 하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개발행위 제한을 받아가지고 개발 못하고선 기다리고 있잖아. 너무 오래 기다리지 못하게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3년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아셨죠? 그런 연결되죠. 또 기반시설 부담구역으로 지정된죠. 여기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선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해야 되냐. 그래서 그 계획이 또 1년 내 수립하도록 돼 있어. 어쨌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도 일정 기간 동안 개발의 허가를 제한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머리자만 따고 외우는 방법 아주 중요한 거야. 어디에서? 높게 지역에서. 있었죠? 높게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자. 이렇게 높게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됐대. 녹지전에 계획관리적 같은데 환경이 오염됐대. 뭐 됩니까? 그 오염을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계획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지구의 기반을 튼튼히 하자. 그래서 높게 지역, 환경오염, 계획 수립, 지구 기반.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5가지. 그때 제한하는 기간은 몇 년까지만 제한할까? 원칙은 한 차례만 3년 이내에서 제한하는 게 원칙입니다. 원칙은 한 차례만 제한할 수 있어. 몇 년에서? 3년에서. 그럼 2년 제한했으면 그걸 끝이라는 얘기입니다. 한 차례니까. 근데 그때 제한할 때는 뭘 거친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됩니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한 차례만 3년 이내에서 제한하는 게 원칙인데 다만 3, 4, 5번 사유에 해당할 때 3, 4, 5번이 뭐죠? 계획, 수립, 지구, 기반. 계획, 수립, 지구, 기반. 요 3, 4, 5번이 이거야. 요 사유만은 다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거치지 않고 연장 들어가는데 연장일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필요 없이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거야. 시험 문제 아주 잘 납니다. 그래서 제한 기간은 원칙은 한 차례만 3년 이내에서 제한한다. 그런데 연장할 수 있다? 3, 4, 5번만. 그건 한 차례만 2년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만 연장 제한할 때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시험 문제 출제됐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그러면 1번하고 2번 사유, 녹대 지역하고 환경오염 이 제한 사유는 최장 제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원칙밖에 안 가. 한 차례만 3년이네. 그러니까 최장 제한은 3년입니다. 반면에 3번, 4번, 5번 사유는 최장 제한 기간이 몇 년입니까? 원칙 한 차례 3년에다가 플러스 한 차례 연장 2년이니까 합치면 최장 5년이 되는 겁니다. 그게 시험 문제 여러 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1, 2번 사유는 최장 3년간 제한할 수 있고 3, 4, 5번 사유는 최장 5년까지 제한할 수 있다는 거. 시험 문제 부지기수로 나는 지문 중에 하나라는 거 반드시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엽니다. 그래서 여기 원칙은 3년 했죠. 원칙 3 먹고 연장은 2년입니다. 원칙 3 먹고 연이랑 3, 3, 5, 3, 3, 5 모여서 데이트하는 건 함부로 못하게 제한을 한다. 그래서 원칙 3 먹고 연이랑 3, 3, 5 모여 데이트하는 건 제한하라. 그래서 원칙 3년, 연장 2년, 3, 4, 5번만 연장 2년입니다. 3, 4, 5번만 그때는 제한하는 사유들이죠. 자, 마지막 준공검사라는 게 있는데 이때 준공검사는 뭐만 한다 그랬죠? 아까 앞에서 했던 거야. 건축물의 건축, 공자물의 설치, 토지 형질 변경, 토석지지, 건공, 형체 4가지만 준공검사 대상인데 건축물 건축하고 공자물에 대해서 건축법상 뭐 받으라 했죠? 아까 사용 승인을 받으면 사용 승인 받았죠? 그러면 준공검사는 받지 않아도 된다. 준공검사 받지 아니한다. 이것도 시험 문제 2번 났던 거니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뭐 하는 거? 개발행위 허가와 가려는 게 다 끝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정리했던 거 한번 쭉 복습을 하도록 하자. 자, 지난 시간 그것도 한번 간단히 정리하죠. 개발행위 하려면 허가받으라 한다. 누구한테 받는다? 관할구역의 장들인 특광, 특시, 특도 시작했을 때 원래는 사적 개발행위는 허가받으라 한다. 그런데 허가받아야 되는 개발행위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 건공, 형체, 분물이라는 5가지 개발에 따른 허가받으라 한다. 그랬었죠? 근데 그 중에 건축물의 건축이란 건축법상의 건축을 말하고 공자물의 설치란 인공을 가하여 제작된 시설물의 설치를 말한다. 그 다음에 토지 형질 변경은 5가지가 있다. 절토, 성토, 정지, 포장, 공유수면 매립 5가지가 있다. 다만 토지 형질 변경 중에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원칙적으로 허가받지 않는데 3가지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허가받으라. 그 중에 특히 3번째 지목 변경을 수반하는
경작위한 토지 형질 변경은 원래는 허가받는데 다만 지목 변경 중에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 밭을 논으로, 논을 밭으로 바뀌는 이런 전답 사이의 지목 변경은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또 여기 토지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토속 채취는 토속 채취 허가 대상이 아니고 그건 토지 형질 변경 허가받다는 얘기고 순수하게 흙이나 모래나 자갈 같은 것만 채취하는 그런 골재 채취는 별도로 토속 채취 허가를 받아랍니다. 또 토지를 분할하는데 세 가지 사유에 해당할 때만 이것만 허가받고 분할합니다. 세 가지. 또 녹관자 지역에다가 적법한 울타리가 아닌 그 밖에다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을 때, 1개월 이상 쌓을 때 이것도 허가 받도록 됐습니다. 어디에서만? 녹관자 지역에서만 1개월 쌓을 때 허가받고 농림지역은 1개월 이상 쌓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럼 개발행위가 끝나면 원래는 뭐 얻는다? 준공검사를 받는데 요 토지 분할하고 물건을 쌓는 개발행위는 준공검사 대상이 아니라는 것은 안 받습니다. 그때 건축물 건축하고 공작물 설치해서 건축법상 사용 승인을 받으면 이 법에 따른 준공검사는 받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왔었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개발행위 중에서 변경하는데 경면 변경이 있답니다. 두 가지. 원래는 세 가지인데 두 가지만 해보세요. 첫 번째는 이것만 나왔었습니다.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게 아니라 단축하는 거. 부지 면적이나 또는 건축물의 연면적, 땅의 면적이나 또는 이 연면적을 뭔다? 5% 범위 내에서 줄이는 것만, 확대는 안 돼. 축소하는 것만. 이거는 허가권자한테 통지만 하면 되지. 이건 허가받거나 신고할 사항이 아니다. 자,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 것들 있죠. 어떤 거? 도시군 계획사업 세 가지.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같은 공적 개발행위는 허가받지 않고 법에서 정한 사업시행 절차대로만 사업을 시행하지 허가 대상이 아니다. 재복구나 재난수변 응급처치는 조치해놓고 1개월 내에 신고만 하면 되지 이런 건 허가 대상이 아니다.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 설치는 다반사이기 때문에 농사 짓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허가받지 않고 그냥 해도 되는데 단 육상어류 양식장 설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된다. 또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다 건축물 건축한다, 공작물 설치할 때는 원래는 허가받지 않아도 되는데 단 절토나 성토를 한다면 그건 새로운 행위로서 그건 허가 대상이 된다. 깎아낸다, 쌓아올린다. 이거는 다시 허가받아라는 얘기입니다. 다음 페이지에 개발행위 허가 기준 몇 가지 있죠?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동생만 사주지 말고 형도 사주라. 형도 사주지라는 5가지 축축하면 그때는 허가 대상이 된단다. 그래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은 5가지가 있다. 그 중에 특히 토지 형질 변경은 너무 많이 하지 말랍니다. 원칙적으로는 1만 제부터 미만일 때 허가 내주는데 무슨 지역에서만 세 군데 있죠. 그래서 농림지역, 공업지역, 관리지역. 그래서 농공단지를 관리할 때는 그때는 얼마까지만 3만 제부터 미만까지 농공단지 관리는 3만 제 미만이고 개발행위 허가 기준에 가장 심한 자연환경 보전지역과 보전녹지지역 자동차 보험료는 5,000원이 오른다. 자부지역은 자동차 보험료는 5,000원이 오르는 지역들. 그럼 미만일 때만 형질변경 허가 내주는데 기준면적 미만이 아니라 그 이상 된다. 1만 이상, 3만 이상, 5천 이상 된다면 그때부터는 뭐가 필요하죠? 도시계획 심의를 거친 후에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 그때부터는 도시계획 심의가 필요합니다. 자, 허가 기준의 용도지적별 구분이 3가지가 있다. 시가와 용도지역, 유보용도지역, 보전용도지역 3가지가 있다. 그중에 시가와 용도지역이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을 말하고 이 주상공업지역에서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 허가 기준을 이대로 더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완화하는 것도 아니고 이대로 적용하는 건 시가와 용도지역. 반면에 허가 기준을 더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해 적용하는 지역은 뭐를 한다? 그건 유보용도지역이라고 부르고 유보용도지역은 몇 가지가 있다? 3가지.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자연녹지지역. 이 3군데는 유보용도지역을 한다. 보전용도지역은 도시계획 심의를 통해서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지역으로서 그 밖에 나머지 지역은 전부 다 보전용도지역으로 되겠습니다. 성장관리 방안은 어디다 수립하죠? 바로 난개발을 방지하고 지역 특성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가능성이 높은 지역들을 지정하는데 특히 유보용도 지역에 성장관리 방안이 수립됩니다. 근데 20% 범위 내에서는 보전용도 지역도 포함시킬 수는 있습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줄 때 기의, 환경조 5가지 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기반시설 설치나 그 필요한 용지 확보, 우회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성하는 걸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거를 조건부 허가라고 한다. 근데 이 조건부로 허가를 받은 자가 나중에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할 걸 염려하여
이행보증금이라는 걸 예치하게 한다. 이때 이행보증금이라는 건 뭐였죠? 그래서 예치하는데 누구는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국가나 지방단체나 공공기관, 공단체 같은 그런 국지공 이런 끝발 있는 자들은 예치하지 않아도 된다. 올해 시험 문제 출제됐던 내용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런 5가지 기반시설을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 확보, 위해 방지, 환경 방지, 경관 조성, 조경 요 5가지를 하려면 그건 조건부로 5가지를 조건으로 허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발행위 허가를 지금은 안 돼요. 당분간은 지금은 허가를 해줄 수 없을 거예요. 나중에 오세요. 개발행위 허가를 일정 기간 동안 유보하는 걸 개발행위 허가에 제한을 한다. 누가 제한할 수 있죠? 원래는 허가권자들이 제한하는데 허가권자에 있는 대빵, 국장이나 도의사도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자들을 높은 자부터 다시 쓰면 국장, 시도사, 시장수 이 자들이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언제 제한하죠? 5가지 사유가 있을 땐 제한합니다. 첫째, 녹계 지역에서 환경이 오염되면 계획을 수립하여 지구 기반을 튼튼히 하는 이런 지역들이 바로 개발행위를 일정 기간 동안 개발행위 허가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제한하는 기간은 원칙은 한 채라면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3년 이내에서 제한하는데 3, 4, 5번 사유만 다시 도시계획 그때는 심의를 거치지 않고 한 채라면 2년 이내에서 연장하여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1, 2번은 최장 3년을 제한할 수 있고 3, 4, 5번은 최장 5년을 제한할 수 있다는 거 거기까지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봤던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뭐고 개발밀도 관리구역이 무엇인지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합니다. 쉬었다 가시죠.